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시고 중요한 건 을 드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이어트의 포인트입니다. 를 먹으면 혈당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느리게 올라갑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주무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건강에도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 주무시면 오히려 다시 살이 찝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피해야 하는 것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게 맞나요?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바꾸면 저탄고지라고 합니다. 즉 탄수화물을 최소화시키고요, 지방을 높여서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다이어트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저탄, 즉 안 좋은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한번 슬쩍 이야기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이 녀석이 문제인 겁니다. 이 녀석. 정제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탄수화물이 있는데, 자연 그대로 탄수화물이 있는데 정제를 합니다. 보통은 물을 정제한다 그러면 깨끗한 걸 남기고 불순물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입니다. 정제할 때 좋은 물질을 가급적이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쌀에 보면 겨에 껍질 쪽에 굉장히 좋은 식이섬유나 아니면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도정을 통해서 껍질을 다 벗겨내고 쌀알만 가져가죠. 즉 좋은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제를 하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흡수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밀은요 굉장히 두껍고요, 그걸 갖다가 좋은 부분을 버리고 우리가 맛있고 빨리 흡수되는 그 부분만 남기거든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셔야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것이 흰 쌀밥이 있습니다. 물론 사춘기나 아니면 너무 노약자들은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피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빵입니다. 밀가루, 정제 탄수화물이죠. 국수, 면입니다. 다른 다양한 면들이 있겠죠. 라면도 있고요. 그 다음 떡입니다. 떡도 마찬가지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과자에 보면 많은 정제 탄수화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시고 중요한 건 복합 탄수화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이어트의 포인트입니다. 뱃살만 찐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뱃살이 몸에서 불어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요? 뱃살만 몸에서 불어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특히 많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뻔한 말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시면 당연히 뱃살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지만 자주 드시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그리고 뱃살이 늘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이 늘어날 때 첫 번째는 간에 지방간을 끼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방간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부분 복부에 이렇게 많은 튜브를 끼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방간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순서가 보면 간에 먼저 끼고 나면 그 다음 복부에 있는 피하지방 및 내장지방이 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팔과 엉덩이, 허벅지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수선 때문에 뱃살이 끼고 늘어나게 됩니다. 뱃살만 빼려는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어렵나요? 뱃살만 뺀다, 그거는 쉽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메커니즘은 지방이 있는 부분을 골고루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얼굴에 있는 지방, 전체에 있는 지방이 주는데, 그런데 다이어트를 잘하게 되면 뱃살이 먼저 빠집니다. 다이어트를 잘하게 되면. 왜냐하면 가장 주변에 있는 그 근육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게 바로 이 뱃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볼 때 허리 둘레를 재보면 합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 허리 둘레를 미리 재보시고 나중에 중간중간에 허리 둘레를 재보시면 허리가 먼저 빠진, 즉 뱃살이 먼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의 최악인 음식은 무엇인가요? 지방의 최악인 음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상식 없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나도 지방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문제는 앞서 말했던 그 나쁜 음식 있죠. 설, 밀, 술, 티, 초, 나, 이 6가지를 먹게 되면 계속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설탕은 혈당 스파이크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즉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즉 지방이 많을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지방에 많은 그걸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술.
앞에 거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튀김, 나쁜 기름과 함께 술을 또 먹고 앞에 마찬가지 밀가루 정제 탄수화물들이 항상 녹아져 있죠. 그 다음 초가공 식품, 과자나 간식류를 중간중간마다 먹으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트륨은 상대적으로는 지방의 최악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수분이 이렇게 부종이라 그러죠. 수분이 이렇게 돼서 몸이 붓습니다. 라면 많이 드시고 나면 몸이 붓는 것처럼 나트륨도 조금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적당히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냐라고 물으시냐면 한마디로 하자면 복합 탄수화물, 정제되기 전에 있는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미, 귀리, 콩류, 보리, 그 다음에 단호박,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책에도 넣어놨지만 탐색전을 하셔야 돼요. 입맛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콩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콩밥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현미를 먹으라 하면 꺼슬꺼슬해서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많은 복합 탄수화물 중에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탐색전을 잘 하시는 게 다이어트를 쉽게 만드는 방법이고, 즉 여러분께 맞는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복합 탄수화물, 그게 바로 핵심이고 그걸 먹어보고 맛있으면 유지시키면 되고 좀 힘들다 하시면 종종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떤 원리로 다이어트에 도움되나요?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떤 원리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는 좋은 영양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껍질이 있다 보니까 정제 탄수화물의 경우에 안 좋은 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간다고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껍질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바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느리게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즉 쌀이나 아니면 면 같은 것들을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진다 그러죠. 그 대신 혈당 빨리 올라가서 에너지는 올라가지만 빨리 배가 꺼집니다. 그렇지만 복합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포만감이 더 오래 갑니다.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장내 환경을 좋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EBS에서 봤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한 분은 살이 쪘고 한 분은 좀 날씬했어요. 이 두 사람은 물론 운동량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니까 드시는 음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동생은 장내 세균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거든요. 장내 세균에 해균이 많았어요. 유해균이 많으니까 살찌는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유익균이 많았어요. 유익균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다이어트, 즉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잘 먹게 되면 저도 처음에는 유해균이 많았어요. 그런데 복합 탄수화물을 잘 먹고 나쁜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면 장내 환경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익균이 많아지면서 살찌는 체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은 잘 드시면 유익균이 증가돼서 그런 원리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화가 천천히 되면 다이어트에 좋다. 물론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이어트에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을 때 5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B, 배드푸드 스탑, T, 간헐적 단식, 공복, 그 다음에 S, 슬리핑, 잠을 잘 자야 돼요. 한 개 더 한 김에 하면 다음에 T, 트레이닝,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인데 여기서 잠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드릴게요. 식전에, 즉 주무시기 전에 예를 들어 제가 고기가 도움됩니다. 되는데 고기가 소화가 되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어떤 고기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걸리는데 7시나 8시에 고기를 먹게 된다. 그러면 우리 잠을 잘 때 두 가지가 같이 자야 되거든요. 눈도 자야 되고 뇌도 자야 되지만 소화기관도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가는 음식을 먹게 되면 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즉 저녁 늦게 소화가 오랫동안 가는 음식을 드시면 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 하지만 평소에 잘 소화가 되고 포만감이 오래 간다면 좋다. 그래서 이건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참지 못하고 먹는다면 어떤 음식을 추천하시나요? 자기 전에는 어떤 음식이든 드시면 잠에 방해가 됩니다. 즉 소화기관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어서 좋은 음식은 사실상 물 말고는 없다. 물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짜 배고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뇌는요 같은 시간이 되면 보상을 원합니다. 즉 야식을 드셨던 분이 다음날 이 시간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 10시가 오잖아요. 그럼 가짜 배고픔이 오는데 그때는 물 한 잔 드시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주무세요. 뭐 먹을 거 생각하잖아. 빨리 주무세요. 잘 자면 살 빠집니다. 저는 배고프면 빨리 자려고 그냥 누워버리고,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세요. 자기 전에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세요. 그럼 생산성이 훨씬 높습니다. 차라리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생산성이 높지만 자기 직전엔 여러분 누워서 폰 보시거나 딴짓 하시잖아. 그래서 시간대별로 공부를 하다 봤을 때도 저녁 시간을 활용하기보다 아침 시간이 좋기 때문에 빨리 주무시는 게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자는 시간도 중요한가요? 잠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시에 주무시면 8시까지 자야 되는데 아침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보통의 출근 시간이 7시에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11시 전에는 주무시라. 아니면 12시 전에는 주무셔야 되고, 저는 몇 시에 자냐면 10시에 잡니다. 10시에 자서 거의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빨리 자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저도 처음에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10시에 자면 오히려 진짜 깨우네요. 근데 너무 많이 자면 또 단점이에요. 9시간 이상 자잖아요. 살찝니다. 연구 결과에 있어요. 너무 적게 자도 살찌고요. 너무 많이 자도 살쪄요. 방금 전에 제가 잠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적게 자면 좋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 5시간 이전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오히려 살이 쪘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제일 좋은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주무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건강에도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9시간 이상 주무시면 오히려 다시 살이 찝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균형, 적당,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은 양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직전에 드시게 되면 소화를 한다고 깊은 잠을 못 자잖아요. 또 하나 더, 술을 드시게 되면 안 좋습니다. 커피도 잠을 잘 오지 않게 하기 때문에 만약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끊기가 어려워서 2시 이전까지만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가장 좋은 거는 반감기라고 합니다. 카페인 반감기 때문에 12시 이전까지만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잠은 굉장히 중요하다. 양과 질을 함께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작가님께서 추천하시는 다이어트 식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추천하는 식단이 어떤 게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입맛입니다. 맛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음식이 맛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탐색전, 앞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컬러푸드라고 하거든요. 탐색을 거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양상추 냄새가 별로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저는 약간 살짝 아삭아삭한 걸 좋아합니다. 아삭아삭한 거. 그 다음 브로콜리를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아마 제 말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브로콜리가 저는 맛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파슬리는 저하고 안 맞아요. 향이 이게 느낌이 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안 맞아요. 그렇다면 색깔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프리카 약간 붉은색,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거기다가 검정색, 뭐 깨라든지 아니면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고 컬러푸드를 하면 좋고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힘들이지 않고 드실 수 있는 식단이어야 합니다. 포인트는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걸 탐색을 통해서 이제 디폴트 값이라 그러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합니까?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생각 많이 하시죠? 저는 그 생각 안 합니다. 왜? 이제 디폴트예요. 그냥 양상추에 다음에 제가 브로콜리가 있으면 브로콜리 먹고 없으면 파프리카 이걸 먹습니다. 이거 그냥 기본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종류 중에 전 닭가슴살 제가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먹으면 돼요. 간편해야 돼요. 전 좋아하니까. 닭가슴살 싫어하는데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두부를 드시든다거나 뭐 버섯이라든지 다양한 걸 찾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요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즉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요. 그럼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컬러 푸드면 좋고, 그 다음에 하는데 너무 어렵거나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쉬운 재료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제가 동기부여 강사이기도 하고 12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상담을 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물론 저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책에 그 63가지 팁을 넣어놨거든요. 그 팁 하나하나씩 본인에게 맞는 걸로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쉬워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가서 큰 무게를 들면 어렵잖아요. 근데 작은 무게로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목표라시면 이 책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이어트라 적고 건강이라 읽으셔야 됩니다. 비만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병들이 발생이 됩니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나중에 이제 점점 심해지면 암까지 유발이 되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통해서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잡아가신다면 나중에 병도 안 오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